자, 전 강의에서 입출력을 위한 기본적인 그 스트림 컴포넌트인 그 바이트 스트림에 해당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문자 스트림에 해당하는 리더와 라이터와 그들의 메소드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봤죠. 그리고 또 파일 객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파일 입출력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앞에서 사용한 각 스트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입출력 보조 스트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입출력 보조 스트림. 이 보조 스트림은 그 다른 스트림과 이 보조 스트림은 자기 혼자서 자기 자체적으로는 입출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즉 입출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스트림하고 연결되어서 효율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스트림입니다. 그런 것들의 그 입력 소스와 바로 연결되는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리더, 파일 리더, 그리고 출력 소스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 아웃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파일 라이터,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은 그 입력 스트림이, 이건 이제 바이트 스트림이죠. 이거 보통 혹은 그 문자 스트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입력 소스는 이제 키보드에서 올 수도 있고 파일에서 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 같은 데서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조 스트림과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스트림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출력 그 보조 스트림도, 이 출력 보조 스트림은 출력 시스템의 주로 입력으로, 보조 스트림의 출력이 출력 그 바이트 스트림이나 출력 문자 스트림의 입력으로 작용해서 이게 이제 출력 소스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나 파일 또 네트워크 등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조 스트림을 생성하는 경우는 그 자신이 연결될 어떤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이나 문자 스트림을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넣어주면서 생성을 합니다. 즉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보조 스트림 타입은 new 해주고 보조 스트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바이트 스트림이 연결될 거냐 혹은 문자 스트림이 연결될 거냐에 따라서 그 스트림을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보조 스트림이 입력에 연결될 때는 이 연결 스트림, 이제 바이트 스트림이 됐든 문자 스트림이 됐든 문자 스트림이 됐든 간에 이게 입력 스트림일 테니까 이럴 때는 방향이 일로 갑니다. 여기 이런 것처럼 입력 스트림 쪽에서 보조 스트림 쪽으로 연결되죠. 그러나 이제 이 아웃풋 스트림 쪽에 연결되는 보조 스트림, 아웃풋 보조 스트림 쪽에서는 거기 이제 어떤 출력 쪽에 바이트 스트림이든 문자 스트림이 연결될 때 이때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때는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즉 보조 스트림에서 출력 스트림 쪽으로 가고 있죠. 요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 강의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 강의에서 그 콘솔 입력 스트림인 그 시스템.in이라는 이제 그 바이트 인풋 스트림이 있었죠. 이런 콘솔 입력 스트림을 문자 변환 보조 스트림인 그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인풋 스트림 리더와 연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인풋 스트림 하나를 생성하고, 그리고 인풋 스트림 리더를 객체를 생성하면서 new 인풋 스트림의 파라메타 매개 변수로서 인풋 스트림을 넣어주는 거죠. 즉 이게 이제 키보드, 이게 시스템.in이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조 스트림, 인풋 스트림 리더 거죠. 근데 이 보조 스트림은 또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보조 스트림 여러 개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 스트림은 또 다른 보조 스트림과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키보드를 연결하고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이제 이렇게 이게 인풋 스트림 리더를 연결하고 인풋 스트림 리더를 다시 또 어디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보조 스트림끼리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지만 이제 버퍼드 리더라는 이런 쪽으로 또 보조 스트림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스트림은 서로들 간에 몇 개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많이 연결될 수는 아니지만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출력도 마찬가지. 출력 보조 스트림도 두 개, 뭐 세 개, 한 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걸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 그 입출력 보조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각각 알아보도록 하죠. 이 입출력 보조 스트림에서 이제 이 변환 스트림이 있는데 변환 스트림 이건 주로 뭐냐면은 그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 간에 바이트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 혹은 문자 스트림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보조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바이트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그런 보조 스트림인 인풋 스트림 리더라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이 이름이 얘기해 주시듯이 인풋 스트림을 리더 쪽으로 문자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보고 그냥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는 바이트 입력 스트림 출력에 이 보조 스트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가 바이트 스트림 입력에 연결돼서 문자 입력 스트림인 리더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때 사용하냐면 보통 입력 소스는 바이트 스트림인데 문자 데이터 입력을 필요로 하는 그럴 경우에 얘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를 생성할 때는 뭐 리더 타입 혹은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 리더 타입, 리더의 그 하위 객체들이기 때문에 그 리더는 리더 해주고 new 하고 인풋 스트림 리더하고 바이트 입력 스트림을 여기다가 바이트 스트림인데 입력 스트림을 여기다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시스템.in이 바이트 입력 스트림이죠. 이제 키보드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리더는 new input stream 리더해서 이제 이 input 시스템.in 요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input 이제 요걸 뭐 안 적고 input stream 리더 하고 여기다가 해주고 시스템.in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키보드에서 이게 이제 키보드죠. 여기 이제 키보드 입력 스트림 시스템.in을 해서 출력이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 객체로 가서 여기 이제 리더 타입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이 인풋 스트림을 요걸 거치면 여기에는 문자가 나옵니다. 문자로 바뀌어서 변환돼서 들어오게 돼 있죠. 이제 파일인 경우에는 이게 디스크인 경우에는 파일 인풋 스트림이 여기에 붙고 인풋 스트림 리더가 붙으면은 이 파일 바이트 스트림을 문자로 바꿔줘서 문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 예를 이제 들면은 그 인풋 스트림 리더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이거 보이드 급하겠네요. 보이드 해주고 이제 throws exception을 한 이유가 뭐냐면 try catch 안 쓰겠다는 뜻이죠. 이 exception이 어떤 exception이 발생하든 그거는 내 상위 클래스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입출력을 할 땐 반드시 try catch문을 써야 되는데 이 throws exception을 안 이게 예외 떠넘기기죠. 이걸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파일을 읽고 쓸 때 try문을 해가지고 catch문 해가지고 IO excep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class not found라든지 file not found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exception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아서 다 exception은 저 상위 클래스로 떠넘기겠다 하면은 반드시 throws exception을 더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nput stream을 system.keyboard로 집어넣어주고 new input stream reader에서 키보드에서 받아서 이걸 문자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read character number 한 번에 읽는 캐릭터 버퍼를 128개 잡고 그래서 이제 while loop를 돌면서
그 요 리더의 리드하고 읽어서 요 캐릭터 버퍼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제 128개씩 읽는 거겠죠. 그래서 읽은 개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즉 읽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해 가지고, 이제 한글 코드 같은 게 있다면 이걸 스트링으로 변환해 줘야 돼요. 스트링으로 변환해 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를 한글 코드 이걸 이런 걸 안 하고 직접 하겠다면 요 나중에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가 이렇게 생성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인풋 스트림을 적고 여기다가 인코더, 이제 str에서 인코더를 집어넣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링으로 줘주겠네요. 그래서 UTF-8 하라면 ASCII로 집어넣겠다. UTF 뭐 한글 코드로 넣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4 저저 하는 그 코드를 적어주면은 한글 코드를 그대로 읽어옵니다. 한글을 제대로.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인코더까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생성자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제 0에서부터 읽은 개수까지 전체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스트링 데이터로 바꿔서 출력으로 찍어달라. 그래서 이건 결국 키보드에서 찍는 거를 화면으로 찍어내는 거, 그거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또 문자 변환 스트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문자 스트림을 얘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문자 스트림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는 게 있죠. 얘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얘는 그 라이터 쪽을 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문자 출력 시스템인 라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바이트 출력 스트림의 입력으로 연결하는 보조 스트림이에요. 그런 보조 스트림입니다. 즉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시스템.out 하면 이런 바이트 출력 스트림이 있을 때 그 입력단으로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라는 스트림 객체가 생성돼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거를 문자로 형태로 시스템.out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출력 소스가 바이트 스트림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게 바이트 스트림인데, 요거를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그런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라이터는 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죠. 이런 생성 방법. 그래서 바이트 출력 스트림. 우리가 입력 스트림 할 때는 그 인풋 스트림 리더 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갔죠. 연결이. 근데 여기는 연결이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에서 시스템 그 바이트 스트림 쪽, 바이트 출력 스트림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스템.out, 이게 모니터라고 그랬죠. 이제 모니터를 출력 스트림을 아웃풋 스트림으로 잡고 라이터 타입으로 해서, 이거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뉴하고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해주고 아웃풋 스트림 요걸 연결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스트림 리더 이제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걸 보면은, 자,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아기먼트,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자바 실행을 시키면서 그 스트림 리더 테스트 하고 파일 네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쓸 때 여기가 이제 아기먼트 제로죠. 요건 이제 실행할 클래스 파일 네임이고, 여기 이제 아기먼트 제로죠.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 파일 인풋 스트림과 생성을 하나 하고, 그다음 인풋 스트림 리더 이제 보조 스트림 생성하고,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또 보조 스트림 생성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아그스 제로 하면은 요 아그스 제로가 요 파일 네임이죠. 요 파일 디스크에 요 파일에 입력 스트림 요걸 하나 만든다는 얘기죠. 입력이란 건 우리 응용 프로그램 기준으로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잡고,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를 FIS랑 연결한다. 그래서 FIS가 요 인풋 스트림 리더하고 연결되는 거죠. 요게 뭐냐면 ISR이죠. ISR하고 연결돼서
이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짠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입력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스트림 라이터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OSR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시스템.out으로 연결시키죠. 즉 뭐냐? 모니터하고 연결시킨다. 여기 이제 모니터하고 연결시킨다. 자, 이거는 그래서 그 아웃풋스트림 라이터하고 시스템.out 얘는 이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캐릭터 버퍼를 512개 만들어주고 저기 리드 카운터 저거 리드 카운터 즉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그 읽어갖고 요 버퍼에다가 512개를 넣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거를 이제 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로 써버려라, 라이트 시켜라, 일로 출력시켜라. 그럼 요게 이제 화면에 찍힙니다. 512개 파일에서 읽어서 요 파일에서 읽어서 그 파일을 그대로 화면으로 내보내는 거죠. 예, 파일을 읽어가지고 파일을 읽어서 화면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갖고 익셉션 발생하면 이걸 이제 thorough를 안 했기 때문에 try catch를 해야 되고 이제 finally 문에 가서는 얘는 반드시 실행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try catch로 하는데 IO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중요한 거는 전번에도 얘기했듯이만 항상 이 스트림은 생성하고 다 사용했으면 반드시 클로즈 시켜줘라. 클로즈 시켜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버퍼를 안 쓰는데 이제 버퍼를 쓰게 되면 플러시를 시켜서 한번 남아있지 않게 깨끗이 비워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겠죠? 요건 이제 파일을 읽어서 화면에다 내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하면은 그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는 그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을 연결하는 범용 브릿지 시스템이에요. 그 브릿지 스트림이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입력 들어오는 거를 인풋 스트림 리더하고 연결시켜주면 문자 스트림으로 바뀝니다. 문자 스트림으로 바뀌고 리더 타입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문자 스트림이 들어오는 거를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로 하면은 바이트 스트림 쪽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는 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인풋 스트림 리더하고 그래서 요 문자로 들어오는 거를 어떤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은 요 이제 문자로 해서 라이터로 들어오는 거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주면은 이 라이터로 문자로 들어오는 걸 아웃풋 스트림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를 리더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거고 요 이제 두 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입출력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성능 개선 보조 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요건 간단하면 그냥 버퍼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제 버퍼를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건데 즉 그 프로그램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버퍼 메모리를 두어 작업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특징은 뭐냐면 그 버퍼 메모리가 꽉 차면 입력을 받아들이고 혹은 출력을 실행합니다. 입력 혹은 출력을 실행할 때가 버퍼 메모리가 꽉 찼을 때예요. 그래서 꽉 안 차면은 맨 마지막은 꽉 안 차겠죠. 운이 좋아서 꽉 차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모자라게 들어오면 플러시를 시켜서 출력을 시켜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같은 경우 이 버퍼 크기는 8KB를 쓰고 있어요. 8192바이트.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만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이런 네 개의 스트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퍼 크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안 하면 8kb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버퍼 시스템, 바이트 버퍼 스트림에는 바이트 단위의 바이너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버퍼 스트림에 이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그 문자 버퍼 스트림, 문자 기반으로 하는 문자에다 버퍼를 연결해주는 그런 거는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자바는 유니코드 문자 데이터만 처리하는 버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주면 그 입출력 스트림에 그냥 버퍼를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입출력 스트림에 버퍼가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요. 그래서 그 버퍼드 인풋 스트림하고 버퍼드 리더 문제 입력되는 하나는 바이트 스트링 기반이고 하나는 문자 스트링 기반일 테니까 그래서 그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리더를 연결하면 이렇게 쓰겠죠. 뭐 스트림으로 한다면 뭐 파일 인풋 스트림 FIS는 new의 파일 인풋 시스템 인풋 스트림 해주고 이다 파일 이름 이렇게 되면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죠. 이제 버퍼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퍼를 갖다 붙이자. 이제 그러면 버퍼 스트림을 갖다 붙일 경우에 얘는 이제 버퍼를 갖다 붙일 때는 보조 스트림의 이름을 써주고 거기에 이제 인풋 스트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게 문자 기반의 버퍼 스트림이니까 여기도 문자 기반의 입력 스트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버퍼드 리더 해놓고 new의 파일 리더 해주고 input.txt 여기 이제 파일 리더가 그 문자 기반의 그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파일 리더에서 읽어서 버퍼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거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스트림으로 할 때는 파일 인풋 스트림 FIS는 new하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 하고 new하고 파일 인풋 스트림 와서 파일 인풋 파일 이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퍼를 안 두는 경우는 직접 파일에서 읽어서 이렇게 나가지만 버퍼를 두겠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읽어서 버퍼로 집어넣어주고 이제 프로그램이 읽어가도록 하죠. 얘는 그래서 파일 리더는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읽어가는 거를 버퍼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프로그램과 파일 스트림 사이를 버퍼 스트림이 그 완충 버퍼링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출력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이 프로그램은 그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와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파일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보면은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읽을 때는 거의 뭐 1초씩 이렇게 걸리는데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는 15ms 거의 100배 이상 빠르죠. 그러니까 버퍼를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림 파일 같은 사이즈가 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버퍼드 인풋 스트림 테스트 하는데 throws exception을 했죠. 트라이 캐치 안 쓰겠다는 거죠. 여기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읽어내는 거고 이쪽은 버퍼를 사용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버퍼를 사용 안 하니까 house.jp 하우스 그림 파일인데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서 이게 바이트 스트림이기 때문에 이 JPG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파일 리더나 이런 걸로 안 돼요. 자, 그래갖고 파일 연결시키고 즉 이 파일에 여기서 FIS1 요게 이제 요 스트림이 하나 연결되죠. 요 파일 템프 밑에 house.jpg 그리고 나서 시간을 딱 재죠. 요게 이제 알아두세요. 이게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 메소드입니다. current time release라는 요게 이제 정적 메소드인데 current time release 이게 다 출력을 밀리세크로 알려줍니다. 밀리세크는 1000분의 1초죠. 그래서 그 파일 인풋 스트림 요거에 리드를 해서 하나하나 읽어내는 거죠. 읽어서 데이터가 있으면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읽어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와일로 그냥 계속 읽기만 하라니. 다 읽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다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서 이제 엔드 타임을 또 체킹해요. 자, 그럼 버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걸리는 시간은 엔드 빼기 스타트 밀리세크가 나옵니다. 그 시간을 밀리세크 단위로
넘겨주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걸 house.jp 똑같은 파일하고 연결했으니 FIS2라고 합니다. FI 요거 끝나놨으니까 FIS1에 이제 클로즈 시켜주고 그래서 버퍼드 이제 버퍼드를 하나 집어넣죠.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new 버퍼드 인풋 스트림 해놓고 FIS2를 연결시켜 버리죠. 이제 요거 하나 버퍼를 사용한 거예요. 요거 하나 더 추가됐죠. 요거 버퍼 쓰고 요건 버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타임 체크하고 똑같이 리드하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읽기만 끝나면 이건 엔드 타임 체크하고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 이걸 째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둘 다 클로즈 시켜줘라. 그래서 버프 이렇게 보면은 성능이 굉장히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그 버퍼드 리더 쪽으로 한번 이제 봅시다. 그 버퍼드 리더는 아까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고 버퍼드 리더 이제 문자 기반의 버퍼르죠. 이거는 throws exception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키보드를 연결시켰고 인풋 스트림으로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를 키보드하고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또 이 인풋 스트림 리더를 버퍼하고 거기다 갖다 버퍼 붙였죠. 즉 뭐냐면 이거는 키보드에서 여기 이제 시스템.in is 인풋 스트림이죠. 여기다가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를 하나 갖다 붙였죠. 그래서 문자로 바꾸죠. 그래서 is 이게 이제 리더가 붙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또 붙였죠. 버퍼를 갖다 붙였죠. 요거는 이제 BR을 그래서 얘는 보조 스트림이 두 개 붙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래서 입력하세요 해주고 이제 키보드로 막 칩니다. 키보드로 막 치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엔터 탁 치면은 이 버퍼드 리더 쪽은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엔터 칠 때까지를 한 라인을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 버퍼드 리더 쪽 br.read line 하면은 한 라인을 받아서 라인이라는 스트링 객체로 집어넣어 주죠. 그래갖고 요 라인을 하나 찍어버리면은 이제 뭐 키보드로 친 거 다 찍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클로즈 시켜줘라. 스트림은 이해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하고 버퍼드 라이터 쪽인데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은 이제 간단한 예를 먼저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아웃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이 아웃풋 스트림은 이제 방향이 일로 간다고 그랬죠. 인풋 할 때는 이렇게 오는데, 자 그래서 얘는 보면은 이제 예제부터 이제 쉽게 봅시다. 그럼 버퍼드 아웃 스트림 B 아웃 잡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서 시스템.out 이게 그리고 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뭐 인풋 스트림 리더 뭐 이런 것 인풋 스트림 라이트 그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이런 것들은 버퍼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 버퍼드에서 버퍼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 아까는 버퍼 크기를 디폴트를 써라 했는데 여기서는 20개로 그냥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파일 리더를 잡고 파일 리더하고 이제 파일 이름을 요거 텍스트 파일입니다. .ini지만 자 그래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그 모니터가 있고 그 파일 리더 쪽 요 system.ini라는 파일에 fin이라는 요거를 이제 파일 리더를 갖다 붙였고요. 그래서 파일 리더가 오면은 이제 문자로 읽어 들어오겠죠. in.read로 in.read, fin.read 하면 계속 이제 읽어 올 거예요. 읽어 와서 이게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 와서 요거를 이제 문자로 변환해 가지고 write 해 버려라.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쪽에다가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제 버퍼에다 집어넣는 거. 그래서 얘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꿨죠. 아웃풋 바이트 스트림을 바꾸죠. 그래서 시스템.out으로 내보내주고 있어요. 요거 시스템.out은 뭐라고 했어요? 모니터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들면서 한 바이트씩 읽어서 그 문자화 시켜서 화면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문자화 시켜서 그걸 바이트 스트림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스트림을 닫아라. 별거 없죠? 자, 또 하나 보면은 요거는 버퍼 크기를 5로 해오고 그 표준 출력 스트림 여기 모니터죠? 그와 연결된 버퍼 출력 스트림을 생성하고
그리고 키보드에 입력받은 문자를 출력 스트림에 출력하고 입력의 끝을 알리면 컨트롤 Z를 치면 버퍼에 남아있는 모든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쳐라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를 잡아서 그 인풋 스트림 리더를 생성했죠. 객체를. 그래서 시스템.in 키보드, 즉 키보드에서 시스템.in 이게 .in을 해서 얘를 어디로 연결시켰어요? 인풋 스트림 리더 인으로 연결시키고, 이게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입니다.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해서 얘를, 요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 아웃이죠. 아웃을 해서 얘를 시스템.out으로 내보냈죠. 즉 모니터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모니터로 내보낸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건 서로웃을 안 붙였으니까 트라이 캐치문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while in.read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이제 문자로 하나씩 읽어서 -1이 아니면 뭔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쪽에다가 적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받아서 문자로 들어오는 거죠. 문자는 그 버퍼에다 집어넣고, 이제 이건 버퍼에 집어넣고, 이제 버퍼 거를 읽어서 이제 모니터 쪽으로, 시스템 쪽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요 아웃 쪽으로 라이트 시키니까 요걸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혹은 버퍼드 라이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버퍼의 마지막에 이 특징이 아까 그랬죠. 버퍼가 꽉 찼을 때 출력해 준다고. 그래서 마지막엔 꽉 안 찰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아웃 점 플러시를 해줘야 돼요. 버퍼드 라이터나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쪽에서는. 그래서 이 버퍼에 남아있는 문자를 출력해 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트림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런 뜻이죠. 인이 널이 아니면 클로즈다 시켜줘라. 자,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을 이거 쳤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5개를 딱 내보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버퍼를 5개로 잡았기 때문에 5개만 내보내. 5개 꽉 차면. 근데 이제 6, 7, 8 쳤는데 3개, 아직 2개 안 찼죠.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아웃점 플러시 하는 순간에 요 이제 6, 7, 8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컨트롤 Z 키를 치면서 이게 끝나면은 더 이상 안 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웃점 플러시가 하면서 버퍼에 남아있던 6, 7, 8을 그때 출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그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나 버퍼드 라이터 쪽에서는 반드시 끝나고 나면 플러시를 시켜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것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는 파일을 읽어올 때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파일에다 쓸 때, 파일에 저장할 때 버퍼를 쓰는 경우와 버퍼를 쓰지 않는 경우, 이제 걸리는 시간을 이제 재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하고 이제 롱 스타트와 엔드 타임 주고 데이터는 -1 처음 이 초기 값 주고요. 자, 그래갖고 그 파일 인풋 스트림에다 temp.house.jpg 주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얘다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요걸 읽어가지고 요걸 이제 temp.house2.jpg로 읽어서 복사하는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이제 스타트 타임을 여기서 적어서 읽어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BIS에서 읽어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버퍼를 썼어요. 근데 이제 출력하는 건 버퍼를 안 썼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해서 적고, 얘는 이제 뭐냐면, 얘는 그래서 인풋은 버퍼를 썼지만 아웃풋은 버퍼를 안 썼죠. 두 번째는 인풋도 버퍼를 쓰고 아웃풋도 버퍼를 썼어요. 그래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해서 FOS랑 연결시켰죠. 얘는 이제 약간 FOS 직접 썼고, 그래서 스타트 타임 주고 다 읽어서
데이터를 그 house2.jpg에다가 복사할 때 계속 복사하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기선 플러시 시켜준 것처럼 여기서도 반드시 버퍼드에서 플러시 시켜줘라.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 쪽은 다 가능하면 다 플러시 시켜줘라. 그래갖고 엔드 잡고 플러시가 끝나야 이제 엔드를 잡습니다. 자, 그래갖고 엔드 빼기 하면 얘는 어떤 파일을 하나 읽어서 여기다 다시 복사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근데 얘는 읽는 쪽엔 버퍼를 썼지만 여기는 버퍼를 안 쓴 거고, 얘는 읽는 쪽에도 버퍼를 써가지고 여기도 버퍼를 써서 복사하는 경우, 시간을 재보니까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버퍼를 사용하는 경우 거의 한 30배, 4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 버퍼를 쓰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아까 문자 인코딩 같은 것들이 이제 인풋 스트림 리더나 인풋 스트림 리더, 보조 스트림에서는 문자 인코딩을 어떤 표준 코드를 써서 인코딩해라, 뭐 ASCII 코드로 코딩해라 하면 UTF-8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 UTF-8. 근데 이제 뭐 요거를 한글 코드로 할 때는 MS4993인가 이 코드를 집어주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코드를 써라 그러면 한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 때 이제 이 캐릭터 셋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UTF-16 하면 유니코드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한글과 같은 특별 문자를, 이거 한글과 같은 건 특별한 문자인데 그런 특별 문자를 읽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일 리더를 쓰면은 인코더를 어떤 걸 써라 하고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파일 객체 input.txt 잡고 버퍼드 리더에서 new 버퍼드 리더 해놓고 new input stream reader 파일 input stream에서 파일 dir 여기 이제 파일 dir 요 파일이 input.txt 그리고 요 utf-8 여기 이제 ASCII 코드를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한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input stream reader는 요 파라미터 생성자가 요 파일 스트림 하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성자가 2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 타입을 바이트 스트림이나 다른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또 스트림으로 바꿔서 보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